사실 좀 예상했던 게 있어요. 2022년쯤에는 종식의 어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소식이 있지 않습니다.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최 교수님? 네, 엄 교수님. 아, 예. 이렇게 종식을 기대하시지만 계속해서 유행이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유행의 진폭이 커지는 그런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이 접종을 하고 아주 긴 시간 작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두 가지인데요. 네. 변이 바이러스는 뭐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그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주도하는 바이러스가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결국 아주 전파력이 강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유행을 시작을 했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7배 이상 전파력이 강했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오미크론은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두세 배 이상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전파력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이 한 번 맞고 쭉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개발된 백신은 두 번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한 10% 정도밖에 보호 효과가 남지 않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미접종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말씀하신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추가 백신 접종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겠죠, 최 교수님. 네, 그렇죠. 뭐 거리두기나 추가 접종 모두 앞에서 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 접종의 경우에 오미크론이 기존에 형성돼 있는 면역력을 잘 회피하기는 하지만 추가 접종을 했을 때 감염 위험이 상당히 낮아지고 또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더 낮아지는 이미 연구 결과들이 좀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접종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리두기는 저희가 뭐 여러 번 경험했지만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활동이 줄어들 때마다 환자의 발생을 줄여주었던 효과를 경험했고 최근에도 그런 효과를 보았죠. 그래서 앞으로 또 오미크론이 주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3주 정도 지금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연장한 상태입니다. 뭐 일부 조치들이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6명으로 좀 늘리기도 했고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9시 또 뭐 학원과 안마소 같은 곳은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지금 뭐 방역 패스와 같은 것은 유지를 하되 좀 논란이 되었었던 뭐 마트나 백화점, 학원, 독서실, 영화관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나와 가족들 또 타인들을 위해서 또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가 매년 해마다 여러 국민정신건강 실태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특별히 2021년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정신건강 실태에 관련된 게 분기별로 나온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래프 보시면 지금 요 중간에 2021년 3월 달하고 12월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2021년 3월하고 12월을 비교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울 위험군이 조금 증가하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살 생각이 어느 정도 증가했나를 또 살펴보면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지는 양상이 조금 보여요. 약간씩 좋아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 시기를 2021년을 벗어나서 코로나 발생 이전하고 코로나 발생 이후 우리가 지금 시점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우울 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생각과 관련된 비율이 별로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더 안 좋아졌죠. 심지어는 자살 생각 위험군 같은 경우 그 비율이 40%까지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을 할 때 코로나19가 방해가 됐던 첫 번째 요소가 사회 여가 활동이 전반적으로 힘들고 우리를 방해했다. 두 번째가 가정생활 어려워졌다. 세 번째, 코로나19가 우리의 직업을
방해했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정보도 필요하다. 또 경제적인 지원도 더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지원들 중에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이런 차원에서의 정신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요청들이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늘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의 요소들을 더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몸에만 마스크 쓰고 백신 맞을 게 아니라 마음에도 좀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교수님 환자분들은 네. 어떤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이 집에서 이제 뭐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제 네. 몸을 튼튼히 하게 하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홈 마음 트레이닝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이 요즘 스트레스 관리에서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 중 2차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친나 한심해가 아, 뭔가 좀 문제가 있게 느끼시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지치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나 꽤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코로나 자체는 1차 스트레스, 삶의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전화위복, 이거를 이제 심리용어로는 이제 위기후 성장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더 이게 내 삶에 좋은 전환점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매개하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게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지치게 되면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음 관리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생각으로 불안하지 마라. 이제 괜찮아. 난 코로나 안 걸릴 거야. 라고 해서 이길 수가 없죠. 네. 생각으로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면 좀 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이호선 교수랑 저이겠죠. 상담해 마음 다투기. 네, 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저도 안 됩니다. 28년 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예.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셔라. 그게 또 오늘을 찾는 기억이고 그게 산책일 수도 있고 산책을 확장해서 내가 좋아하는 서점까지 가는 거일 수도 있고 거기 가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한 달이 모이면 30개고 1년이 모이면 360개인. 그래서 뭔가 많이 불안하고 지치셨을 때는 생각으로 생각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마음 트레이닝도 행동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